네, 한국 증시의 상승세가 그야말로 거침이 없습니다. 2년 10개월 만에 사상 최고점까지 뚫었는데요. 왜 이렇게 달아오르는지, 또 앞으로 언제까지 이 강세를 유지할지 보도국 박창욱 경제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2,600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중 그리고 종가 기준 모두 신고점이었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요.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예,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새로운 또 역사를 썼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오를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출연에 앞서서 여러 전문가들과 통화도 하고요, 얘기도 나눴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 세계 증시가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요인과 국내 요인이 같이 있는데요. 글로벌 요인으로서는 일단은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유동성이 아주 풍부하고요. 또한 이제 어제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제약사에서 백신 개발 호재가 나왔는데요. 이제 곧 이제 터널이 멀지 않았다라는 어떤 안도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국내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는요. 글로벌 증시가 다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 증시는 저평가돼 있다. 아직 살만하다 이런 인식이 많고요. 또 하나는 최근 부동산 값 상승 때문에요. 마땅히 주식 말고는 네. 달리 투자할 곳이 없다. 이런 요인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상승 요인으로 글로벌 요인 2개, 국내 요인 2개를 짚어주셨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요인을 보면 그 유동성 관해서 결국 유동성이 풍부하면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그 증시 상승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경쟁력 향상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무엇보다도 유동성이 더 요인이 크다고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번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국 정부는 긴급 재난 지원금을 2차 두 번 내놨고요. 그리고 또 미국 연준은 어떠한 상황이었어도 그 돈으로 막겠다라는, 그러니까 이른바 그 라스트 마지막 대부자라는 그런 용어까지 써가면서 했는데요. 그러면서 시중에 이제 돈을 국채를 발행해서 통화량을 늘리고요. 아니면 심지어 이제 기업 채권도 사겠다고 하는 그런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라든가 유럽 중앙은행 모든 이제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으로 이제 돈을 풀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 세계에서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넘쳐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미국 자금 같은 거 달러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 미국 달러 값이 하락하는 그 요인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원달러 환율은 1,111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약간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가 떨어지고 원화가 강세가 되면 그 글로벌 그 투자자들은 해지를 위해서 한국 주식이나 자산을 이제 매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한국 주식을 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14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도 네. 아마 외국인들이 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좀 계속될 것 같고요. 그러한 그 유동성에 의해서 계속해서 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러면 궁금한 것이 이런 초저금리 기조의 각국의 정책 그리고 네. 달러 약세 안에서 유동성이 앞으로 계속 풍부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대개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코로나가 이제 극복된 것도 아니고요. 지금 다시 봉쇄 조치가 있는 것도 있고 또 백신이 이제 공급이 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 이제 공급이 돼서 그 대중 면역이 이제 생길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당분간은 이런 통화 공급에 의한 경기 부양 그런 정책들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향후 2년 동안은 제로 금리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돈이 넘쳐나는 유동성 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런 것이 전문가들의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하신 이 백신 효과도 짚어보겠습니다. 각국에서 백신 개발이 속속되면서 이 백신 개발 소식도 과연 증시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어제도 이제 간밤에 그 백신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죠. 그 백신이 한 70% 평균 면역 효과가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좀 저렴합니다. 다른 앞서 발표됐던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경제성이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증시가
발표 후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장후반에 약간 좀 주춤하긴 했지만 그래서 상승대로 마감했고요. 미국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다 올랐고 뭐 이제 금값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그 백신 개발 소식에 의해서 약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백신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백신이 이번에 이제 세 번째지 않습니까? 네. 그 제일 먼저 화이자, 그다음에 모더나,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인데 그 처음에 그 화이자 발표됐을 때보다는 그런 증시에 미치는 그 긍정적인 효과는 조금 네.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항상 그 미국은 월요일 날 이런 네. 백신 개발 소식을 이제 내놓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보도가 많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 9일과 16일 그 어제까지 이런 것들을 보면 첫날 이제 파이자 같은 경우는 한 3% 가까이 미국 그 다우지수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모더나 같은 경우는 한 1.6%, 어제는 한 1.1% 상승하는 데 그쳐서 그 앞으로는 이제 백신 그 개발이라든가 어떤 그 임상 효과 소식 계속 나올 텐데 조금 그런 긍정적인 요인은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네, 국내 요인 두 가지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마땅한 투자처가 증시 말고는 주식 말고는 없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좀 살펴볼까요? 네, 사실 한국은 이제 한 장기간 박스권 장세를 이어왔습니다. 뭐 한 그 2011년 그러니까 미국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한 1,500에서 한 2,200~300까지를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 그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했는데 재평가를 못 받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고요. 한국 전체 그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식 그 순이익 대비 그 전체적인 주가를 따지는 주가 수익률을 보면 수익 비율을 보면 17배로 미국의 한 25배, 일본의 22배보다 좀 저렴한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뭐 아까 말했듯이 그 부동산 시장이 좀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특히 2030 세대들 젊은 층들이 주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네. 그것들이 이제 그런 현상들이 동학개미 또는 이제 서학개미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도국 박창욱 경제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